네, 안녕하세요. 건담 브이로그 맛집 건프라보입니다. 오늘은 웨더링을 진행해 볼 거고요. 재료는 웨더링 컬러랑 솔벤트가 필요한데 제가 여러 번 해보니 솔벤트는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미스터 웨더링 컬러를 잘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바닥 보호를 위해서 키친타올을 잘 깔아줬고요. 붓은 여러 번 사용해서 망가진 붓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팜의 악센트처럼 크랙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도료이긴 한데요. 영상 뒤에 제가 어떻게 크랙이 갔는지 첨부해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스터 웨더링을 거침없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이 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닦아내면 한 80% 정도가 날아가기 때문에 많이 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믹 안쪽이나 관절 안쪽도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나중에 두 번 작업을 안 합니다. 뒤집어서 발바닥도 발라줬고요. 참고로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면과 안 한 면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가능한 꼼꼼하게 구석구석 발라줬습니다. 방패도 발라줬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총도 발라줬습니다. 안쪽도 칠해줬고요.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건조한 모습입니다. 건조가 끝났으면 손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장갑을 꼭 껴주시고요. 키친타올로 부품을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꼼꼼하게 닦으실 필요는 없고요. 넓은 면 위주로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이 웨더링의 장점은 밝은 색의 건담이나 도색할 면적이 정말 많은 경우에는 웨더링 하기가 조금 힘든데 밝은 면이 적당히 변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웨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도료인 것 같습니다. 발라준 부분이 먹선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안 닦아내는 게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도료가 제대로 안 발린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또 너무 많이 닦여 나간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렇게 보다 보니 백팩 뒤에 안 발린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를 발라주면서 너무 많이 닦여 나간 부분도 같이 발라줬고요. 건조할 시간이 아까우니 휴지로 덕장히 닦아내줬습니다. 그리고 무광 스프레이로 1차 마감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뿌리시기 전에 꼭 한번 올려서 돌려봐야 합니다. 미스터 클리어 무광 탑코트를 뿌려줬고요. 하필 오늘 영상을 찍는 와중에 거의 다 쓴 걸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다 쓰면은 여기 캔만 뽑아가지고 국산 저가형 라카에 꽂아 쓰면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고 비교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약하게 웨더링을 하시려면 여기까지만 해도 OK입니다. 네, 저는 약간 하드한 웨더링을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모서리 위주로 이렇게 니퍼를 가지고 까줬습니다. 약간 과감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꼬집듯이 잡아 뜯으셔도 되고 넓게 벌려서 다물면서 스크래치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정해진 방식은 없으니 자유롭게 여기저기 흠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짐 같은 경우에는 몸뚱이에 크게 포인트 줄 곳이 없어서 이번엔 방패에 포인트를 조금 주려고 합니다. 끄트머리를 이렇게 날려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방패 안쪽을 약간 노출시키려는 계획으로 안쪽 면에 웨더링 컬러를 다시 발라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핀바이스라는 건데요. 손으로 돌려서 구멍을 뚫는 드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에 쓸 거기 때문에
굳이 비싼 일제품을 살 필요는 없고요. 뒤에 면치 팁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는 곳에서 같이 구매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구멍을 뚫을 때는 드릴질을 해서 이렇게 니퍼로 구멍과 구멍을 연결하듯이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니퍼로 면을 다듬어 주시고요. 저 동그란 자국이 안 보이게 손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뒷면도 해줘야 이게 제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뒷면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총 맞은 자국을 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어깨 부분을 중심으로 흠집을 내줬고요. 방패 부분에도 총알을 막은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밋밋한 편이기 때문에 구멍을 약간 줘서 디테일업을 해줬습니다. 아예 관통을 한 건 아니고요. 양쪽 다 대칭으로 이렇게 약간 홈을 패인 듯이 구멍을 내줬습니다. 이게 바로 면치 팁이라는 건데요. 면치 팁을 가지고 드릴링한 표면을 다듬어 줬습니다. 이게 계속 돌아간다고 계속 돌리시면은 나중에 구멍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약간 벌을 제거하고 표면을 정리한다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방패 부분에도 아까 구멍을 냈던 부분에 마저 마무리를 해줍니다. 총에 맞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구멍을 중심으로 이렇게 십자 모양을 내주거나 약간 별 모양처럼 가닥가닥을 내주시면은 약간 총에 패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면치팁의 활용은 이렇게 구멍이 완전 뚫린 곳에 면치팁을 돌려서 구멍이 뚫린 쪽과 안 뚫린 쪽에 대각선 챔버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패를 열었고요. 정말 검색하기 힘들었습니다. 디테일한 메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니퍼로는 잘리지가 않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쉽게 자르시면 됩니다. 구멍에 맞나 사이즈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주고 순간접착제로 붙여줬습니다. 메시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데 평면도 가능하고요. 백팩 같은데 원통으로 돌려서 꽂아도 정말 예쁩니다. 여기까지 중간 정도 웨더링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 블랙워시를 이용해서 까준 면에 먹선을 채워줄 건데요. 타미 악센트나 먹선펜으로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종류가 비슷해서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까준 면을 살짝 흘려 넣어주시고요. 어깨 부분에 콩자국도 쓱쓱 칠해주시고, 그리고 밝은 기체 같은 경우에는 밝은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두운 면을 잡아서 밝은 면이 좀 더 돋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린 녹슨 표현에 좋은 러스트 워시를 이용하고요. 이렇게 관절로부터 약간 기름이 새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해줄 겁니다. 좀 어색하면은 마른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약간 날아가듯이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하시지 마시고 위아래 한 뒤에 연결해주면은 좀 더 좋습니다. 이제 드라이 브러싱을 해줄 건데요. 드라이 브러싱 말이 어렵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납작붓에 묻혀서 이렇게 휴지에 최대한 많이 닦아내 주시고요. 모서리에 스치듯이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희미하게 도장이 벗겨져서 쇠가 드러난 느낌을 연출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얇은 선 느낌이 나게끔 나오고 있으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 브러싱은 밝은 면에는 해봤자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빨간 색깔 부분 위주로 해줬습니다. 발 부분도 모서리를 중심으로 칠해줬고요. 이제 세필붓을 꺼내서 블랙 워시를 묻혔던 부분에 은색을 칠해줬습니다. 너무 상한 붓이라 제대로 안 됐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좋은 붓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빼먹은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한 뒤에 방패도 진행을 해줬습니다. 우선 납작붓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에 먼저 드라이 브러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필붓으로 총탄 자국도 마무리 해줬습니다. 이제 피그먼트를 발라줄 건데요. 바이오 피그먼트 러스트 하나 가지고 물감을 섞어서 조색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만 사셔도 됩니다. 보통 고정을 위해서 악센트에 섞어서 썼는데 오늘은 그냥 워시에 섞어 바르고 나중에 무감을 뿌려서 안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절 위아래나 밝은 면이 튈 수 있게끔 어두운 면을 좀 더 눌러줬고요. 웨더링이 없어진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살이 좀 접히는 부분 위주로 좀 많이 칠해줬고요. 러스트 워시를 섞어서 한 번 더 칠해줬습니다. 이렇게 묻혀도 피그먼트가 그렇게 쉽게 손에 묻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바를 때는 굉장히 진해 보여도 마르고 나서는 약간 밝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도래접시를 닦아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방 데칼이 몇 개 없어서 범용 데칼에 있는 걸 적당히 찾아서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체에 너무 많이 붙이는 거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이렇게 범용 데칼을 사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핀셋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뾰족한 걸 이용하시고 데칼을 붙일 때는 마크 세터라는 걸 묻혀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위치를 잡고 면봉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은 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크게 돌아서 감싸는 형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마크 세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데칼용으로 쓰던 핀셋을 겨우 찾았습니다. 이렇게 물을 닦아내기 전에 물방울이 좀 맺힌 상태에는 이렇게 위치를 자유롭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잡으신 후에 면봉으로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 발목 부분에 요거는 좀 왜 했는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방패도 2개 정도 붙여주시고요. 웨더링 후에 데칼이 너무 깨끗하면 정말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블랙워시랑 러스트 워시를 섞어서 중간 색깔을 맞춰서 데칼 위에 묻혀줬습니다. 한 방울만 올린 뒤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묻혀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웨더링 컬러의 단점이 크랙 부분인데요.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목이랑 팔목 부분에 갈라져 있는 크랙이 있어서 순간 접착제로 마무리했습니다. 좀 비싼 PG나 MG에는 조심히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그런 도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짐 웨더링을 준비를 해봤고요.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짐 디오라마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사용한 기법으로 즈고크를 만들어 봤습니다.